오촌 조카, 그리고 처남. 과연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윤석열 호의 수사 타겟은 다음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조국 장관의 처남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5억 원의 행방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링크 주식 5억, 정경심 교수가 사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남을 소환한 거예요. 2017년 3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동생이죠. 조국 장관의 처남에게 8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 8억 중 조 장관의 처남은 5억 원을 코링크 지분을 사들이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코링크의 5억 원어치 지분을 처남이 샀지만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정 교수 돈이잖아요.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기 때문에 처남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조 장관의 부인이 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코링크를 실제적으로 대주주 이상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같은 해 7월 코링크 PE 블루 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 직원, 한국투자증권 PB, 하드드라이브 교체 준 분, 경영대 PC 빼준 분,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자, 이제 돈 얘기가 나와요. 5억 원의 얘기예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조 장관의 처남, 그러니까 부인 남동생에게 건네준 8억 원 중에 5억 원이 코링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였으면 이것은 처남의 지분입니까? 조국 장관 부인의 주식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100% 일반인인 누구든지 100% 그런 정 교수의 회사구나, 투자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5억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사들일 때 시가보다 20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8억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정 교수가 그 조국 장관이 공직 재산 신고를 하면서 8억 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라고 신고했다가 그 위에 5억이 회수가 되고 3억만 이제 채권이 남아있다라고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억이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이거를 채권분으로 해가지고 회수받은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코링크 PE에 대해서 전혀 투자 내용도 모른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쩌면 정 교수께서는 코링크 PE의 실체도 알고 있고 웰스 CNT에 갔던 돈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WFM까지도 무언지 알고 있었던 전체 그림에 대해서 대강의 윤곽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체 윤곽에 돌아가는 전체의 자금의 흐름을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서 코링크 PE를 실제 장악하면서 운영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자금을 굴렸던 거 아니냐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변함 변호사님 조국 장관은 분명 청문회에서 그리고 개인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주식이 이 코링크 PE가 어디로 투자되는지 우리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의 의혹대로라면 정경심 교수 적어도 아내는 거의 뭐 대주주 신분 같게 운용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고 다 하셨던 거잖아요. 앞서 박정아 대변인이 짧게 좀 짚어주긴 하셨었는데 이제 2017년 8월 달에 조국 장관 후보가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이제 관보에다 재산 공개 내역을 공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배우자가 8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2017년 8월에.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3월에 보면 그 8억 원이 3억으로 줄어 있어요.
5억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회수했다라면은 5억이라는 것은 워낙 큰 돈이니까 현찰로 주진 못했을 거예요. 계좌이체를 받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계좌이체 내용 분명히 없을 거예요. 뭐 분명히. 그러면 5억에 상당한 다른 걸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조국 처남은 그 5억 원을 가지고 지분을 매입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분을 매입한 자료만 있는데 5억에 들어온 자료는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보더라도 5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샀던 것이고 그 주식에 이제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변제가 된 것이 아니냐. 자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5억을 주고 주식을 샀구나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예. 고위 공직자들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펀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에는 돈을 집어넣으면 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처를 물색하고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투자와 운용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라든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링크 이번에 사모펀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펀드 자체는 조국 가족들만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참 왜 아는 사람만 했던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뭐 실소유주가 5촌 조카래. 이거 운용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들여다보니까 이제 운용하는 사람 자체는 또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게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운용과 투자가 같다. 그냥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법이 하지 말라라는 그 이해충돌에 반하는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금융실명법 위반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가는 것이죠. 만약에 처남에게 8억을 빌려줬는데 5억을 어떻게 회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하면 성립 못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에다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었는데 사실 또 이제 뭐 본인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운용 자체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라든가 저한테 제보가 엄청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초기에 들어갈 때 모른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분기에 정기에 한 번씩은 운용 보고서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 제보가 빗발치니까 바로 부랴부랴 운용 보고서를 빨리 만들어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의원들의 질에 대해서 말로 요리조리 비켜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새로운 사실 앞에서 지금 계속 무력하게 되고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